네, 안녕하십니까. 나근원 기자입니다. 오늘 지금 새벽 5시 10분 정도 됐을 거고요. 오늘 이제 레로 향합니다. 레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굉장히 특별한 루트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렛츠고. 지금 현재 시간 5시 15분입니다. 정확하게 5시 15분이네요. 5시 15분 출발로 얘기가 됐고요. 좀 급하게 서둘러서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잠은 제가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저도 지금쯤에 첫날, 네, 우리 히말라얀 오디세이의 주행 오토사이클을 타는 첫 주행 시간, 정확하게는 오늘이 데이 6 6일차입니다 6일차인데 지금 데이 3 첫 번째 모터사이클 주행하는 시간 때의 영상이 업로드가 방금 됐을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업로드 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전원이, 여기가 전력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전이 되면 네트워크를 잃고, 네트워크도 멈추니까 올라가던 것이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업로드 하던 것이 멈춰버리는 상황. 그래서 다시 업로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두세 번 거치면서 한 8시간 이상 걸려서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영상은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용량을 줄이는 방향 최대한. 근데 또 내에서는 통신사정이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어쨌거나 2일차, 4일차, 5일차, 오늘 6일차까지 또 무사히 잘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나름의 이제 큰 사고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잘 지나쳐 온 것 같습니다. Right. 저 지금 로열엔필드 서포트 팀이 저는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미 한번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다시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잘 소통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곳은 파돔이었습니다. 여기는 파돔입니다. 파돔이라는 곳이고요. 새벽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거의 차들이 보이지 않네요. 이쪽에서도 모터사이클 렌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먼지가 많고 먼지 모래바람이 엄청, 모래바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래바람인지 이걸 먼지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무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르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 빨래라던가 이런 데서 숙소 곳곳에서도 흙먼지처럼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지금은 파돔에 우리가 묵었던 숙소 나와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저도 전혀 사실 루트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름은 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내가 모르는 지역의 투어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지도를 보고 그 위치와 위치들을 확인을 하고 그 각 지역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따로 받아내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개념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 사실 이번에 넘어오기 직전까지, 이번 히말라얀 오디세이 참가하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정신이 없이 시간을 보냈었고요. 넘어와서도 이쪽 델리로 들어와서부터도
이번 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까라는 그런 컨텐츠를 풀어나가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요. 좀 머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워낙 저는 능력이 별로 없으므로, 그리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상황대로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숙소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함께 한국에서 넘어온 포마님, 포켓 매거진의 포마님과 저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이죠, 나. 저랑 잘 지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사실은 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요. 또 새벽 공기, 먼지가 좀 없고, 지금 또 새벽 공기 마시면서 바이크 타니까 또 괜찮네요, 또. 이쪽에 또 군부대 캠프가 있나봐요. 하둔 지역에.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앞에 헬기 뭐라고 그러죠? 착륙장, 런치 패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애기들이랑 막 해서 축구하고 공차고 춤추고 그러고 놀고 있는 거를 봤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의 파키스탄, 인디아 이들의 그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아마도 해외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적대적이고요. 인도 친구들은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유사성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슷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근데 제 입장에선 좀 많이 다르다. 우리 입장은 좀 다르다. 저렇게 추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지휘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보면 정말 히말라야는 어마어마하네. 제가 묵었던 파돔의 경우에도 약 3,690m였나? 파돔의 해발 고도도 3,000m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지금 일출이 시작된 지 꽤 됐을 것 같습니다만, 해가 저쪽에 산 너머로 해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어스름하게 어둠이 남아있는 상태. 어스름한 건 제가 헬멧 실드 스모크를 껴서 그렇군요. 아무튼 약간의 그 어둠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또 되게 멋져요. 지금 저기 강물에 비치는 태양빛도 그렇고요. 이런 경험 너무 좋군요. 정말로 도로 위에는 지금 로얄 엔필드 우리 히말라야 오디세이 팀들만 있네요. 작은 마을이 있는 것 같고, 집시다, 집시. 어저께 주유를 하는 동안에 집시라고 적혀있는 자동차를 봤어요.
말하자면 옛날 경형 지프차, 예, 그렇게 말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런 타입의 모델이었는데 운전하고 있던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옛날에 인도하고 일본 회사하고 합작으로 만든 브랜드였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되게 얇은 철판에 아주 막 뚝딱뚝딱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되게 귀여웠어요. 갑자기 지금 지나가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 투어팀은 어저께 저녁 시간 숙소로 들어온 다음에 주유를 다 했습니다. 여기 인디언 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또 주유소인데요. 주유소가 이쪽 주유소가 오전 10시에나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오늘이죠.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미리 연료를 다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산 너머 위에도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던 방향에서 보이지 않던 풍경이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잠깐 켜봤습니다. 너무 멋진 장면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면 좋겠네요. 이야, 이 산의 풍경도 정말 멋지네요. 색이 되게 오묘한 색깔이 있어요. 산이. 탁 트인 이 되게 극장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쪽에도 작은 촌이 있나봐요. 네, 뭐 사실 어디를 안 걷겠습니까만 달리면 달릴수록 정말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는 게 지루할 틈이 없네요. 물론 너무너무 한눈을 팔면서 달리면은 안 되겠지만 제가 눈은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고개를 돌려갖고 이 풍경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 이 히말라야 북쪽을 향해서 계속 다니면서 봤던 것 중에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요, 드로우라고 해서 DRO라고 해서 여기저기 그 표지판들을 세워놓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뭔가 했는데 뭐 지역 이름인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 보니까 그게 약자더라고요. 네. DRO는 Border Road Organization, 네, Organization 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국경 도로의 그 관리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 것 같고요. 히말라야 쪽에 이 도로들이 또 그들의 관리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 친구들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인도 역시 우리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섬나라가 아닌 사실상은 대륙에 가깝지만 어쨌거나 형태적으로 보면 대륙에서 이렇게 삐져나온 형태, 그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사실 뭐라고 부르는 간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인도 역시 되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예 북쪽을 향해서는 육로를 통해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 국토의 형태가 반도인데 실제로는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인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북동쪽이 맞나? 일단 파키스탄하고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맞닿은 국경 쪽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방향의 그 히말라야 쪽으로는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좋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다가 인도 역시 섬나라가 아니지만, 섬나라가 아닌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로 파키스탄이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동정상련이랄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도 알겠고, 거기서 생기는 그냥 불이 내지는 글쎄요, 마이너스 효과가 되게 크죠. 훨씬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인도에서 유럽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 것들이, 교류가 그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더의 입장에서의 산은 사실은 라인딩이 펼쳐져 있는 그 무대를 담고 있는 순간 정도로 저는 사실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라이더로서 그런 생각도 살짝 하고, 개인적으로 등산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타입도 아닙니다. 모터사이클로 산길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근데 참 보는 걸 좋아해요. 그 눈앞에 저 멀리 보이는 산처럼 결국 눈앞에는 보이는데 저기에 가면 어떨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되게 이상하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저기 꼭대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바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기 위에 서 자란 조그마한 풀 하나 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상적인 얘기가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그 위에 서서 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까? 되게 가짜나 보이려나? 뭐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냥 그냥 살아갈 뿐인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물며 저는 그곳에 그런 어떤 한 지점을 찍어놓고 봤을 때 거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아주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나 좀 해야죠. 이쪽도 정말 멋진 풍경이네요. 강물이 합류가 되는 건지 굽이치는 구간이어가지고 굉장히 물살도 또 되게 세 보입니다.
멋지네요. 이야, 이게 피슈? 라는 지역인가 보네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길에 정말 너무 멋지잖아요. 말을 못하게 만드네. 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에 그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저께도 히말라야를 먼저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오토리슈의 조건희 기자가 제가 이제 지금 파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제 잔스카르 그 계곡 길에 길이 시작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팀 리더가 얘기해주기로는 그게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지나왔던 그 오프로드 길들이 그야말로 계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게 그 지역명이 뭔지 뭐 거기가 어딘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카길 폴리스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 퍼미션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막혀있는 길인데 갈 수 있게 열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멋지구만. 정말 멋지구만. 앞에 보니까 오프로드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달 때는 말을 잘 못하려나? 해볼까요, 한번? 에이, 잠깐이네. 근데 앞으로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저기가 카길로 가는 길인가? 너무 멋진데요? 가까이 있는 데들도 정말 멋져요. 네, 오늘 저는 되게 좀 천천히 준비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 묵었던 숙소에 주차장이 복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크를 이렇게 빼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순서에 맞춰서 나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열 전체에서 조금 흥이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따라 나오기는 했는데 저 강아지가 짖으면서 쫓아오네요. 이 녀석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짖는구나. 네, 아무튼 뭐 어제는 제가 되게 일부러 우리 투어팀 리더의 뒤를 바짝 계속 물고 달리려고 했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흙길에서 먼지를 가장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리더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라이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서 계속 이제 드래깅이 걸린다고 하죠. 계속 그 지연이 생기는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리더의 뒤를 바짝 붙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멋진 풍경을 놔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나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저 우측 코너에서 지나고 나면 뭐가 보이겠다 싶었는데 너무 예쁘다. 지금 이 경사면의 색깔이 되게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 거 저런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사면을 또 옆면에서 이렇게 싹 보니까 그 느낌이 되게 또 독특하네요. 저쪽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산에 지금 햇빛이 비쳐서 정말 너무 멋지다. 저 꼭대기에 암석들이 대부분 이 산이라는 게 지금 이쪽에 있는 산들은 특히나 지각판과 지각판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융기한다고 하죠. 뭐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뭐 그쪽에 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덜 단단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렇게 사면으로 쭉 뭔가가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지각판이 융기하면서 흘러내린 부분들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뭐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뾰족한 봉우리들 그리고 꼭대기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프로드를 살짝 더 들어왔는데, 잠깐만 지나가고, 또, 아마도, 포장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네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하얗게 빛나는 햇빛을 받고 있는 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부분이 되게 단단한가 봐. 저 멀리 보이던 산이 이제 또 가까워졌네요. 그리고 이 산과 산 사이에 약간 평지에 가까운 고원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결국 이쪽도 그 산의 사면이었겠죠. 그리고 이 산과 산 사이에 흐르고 있는 저 강물들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이 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물은 이제 낮은 곳으로 향해가지고 모여가서 흐르는 거니까, 곳에 큰 낙석들이, 그 낙석들 때문에 이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없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촬영해주는 거 보느라고 노면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열심히 달렸네요. 이쪽에 지금 저 보이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오픈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는 친구는 되게 잘생겼어요. 거의 모델 같아요. 정말 잘생긴 친구예요.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근육하게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디어팀 자체가 되게 젊은 친구들이 주축인 것 같았거든요. 영상 촬영 그리고 사진 촬영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 소셜미디어들에 업로드하는 하기 위한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센스 있고 되게 적극적이면서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로얄엔필드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런 소셜 계정들에서 보시면 이번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오디세이 관련해서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들, 그런 것들은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는 친구를 포함한 미디어 TV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또 정보를 살짝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멋진, 와, 이게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달려보니까 이게 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 모래, 풀들이 되게 그냥 손만 대면 우르르 무너져내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놀랍게도 단단했었습니다. 제가 바이크 타고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단단했어요. 와, 여기는 이 낭떠러지가 엄청나네요. 높이가 일단 저도 사실은 과거에 벌써 꽤 됐는데, 엄청 오래됐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은 아니고 10년, 15년 정도 됐나?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알프스 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BMW 모터라드 바이크 타고선 알프스 투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알프스도 이렇게 고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알프스 지역 내에서도 그 싱글 트랙, 그러니까 차선 하나밖에 없는 길들도 꽤 달렸었고, 그런데 달리면서 보면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낭떠러지들을 끼고 있는 길들을 달려보게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드레일 자체가 없이 그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처음 그런 데에서 낭떠러지가 옆에 있는 도로를 달리면서 처음에 되게 공포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뼈도 못 추리겠는데 같은 이야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의식하고 달리지 않으면 원래 똑같은 도로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홍무더기들이 있는 것들은 안 무섭겠습니까? 사실은 잘못해서 꼬라박으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위험한 장애물이잖아요. 낭떠러지나 뭐 그거 사실 신경 안 쓰고 달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펼쳐지는 산도 너무 멋지네요. 제가 이런 풍경들이 있는 상황에서 라이딩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 라이딩 장면 자체가 재미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히말라얀 오디세이에 참가해서 달리면서 보게 되는 풍경들은 정말로 공유해서 함께 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계속 켜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안 하고 달리는 영상, 소리만 모터사이클 배기음과 엔진 소리,
기어 변속하는 소리 이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또 컨텐츠로서 소비하시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절주절 떠들고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들이 꽤 있었어요. 지그재그 형태로 이어지는 헤어핀, 연속 헤어핀 코너 이런 것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인도에서는 도로 차선을 쓰는 것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 차선을 제가 달리고 있지만 좌측 차선 우선이지만 코너링에 있어서 우측 차선을 넘어가 들어가는 것도 허용이 좀 됩니다. 상대편에서 차 안 오면 쓸 수 있는 길이잖아. 라는 식의 약간 마인드? 할까요? 다시 흙먼지가 가득하니까 저는 입을 좀 다물고 있을게요.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이야기됐던 것처럼 특별하게 열어준 경우라면 저희가 달리는 동안에 대형 차량,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 같은 것을 걱정할 이유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거 황제 투어 도로를 전세 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원래는 이 도로를 열어주지 않는데 우리한테만 특별하게 열어줬다? 괜찮은데? 여기 이어져 있는 구비구비길도 정말 예뻐서 아까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커트 아마도 정식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건 커트하고 저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외에 지금 독일에서 온 멜리 같은 친구나 우리 포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아마도 초대를 받으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트는 아주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였냐, 자기는 모터사이클 기자다 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명확한 뭔가 기준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흙길을 좀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쭉 이어져 있는 흙길. 먼지가 좀 많이 쌓이겠네요. 제 앞으로 지금 한 몇 명 정도, 12~13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가 10번째인가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는 포장이 될 도로가 되겠네요. 포장하기 위한 예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인도는 이렇게 거대한데, 히말라야만 해도 이만큼 이렇게 거대한데, 전국에 있어서, 전 국토에 있어서의 이런 도로공사나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거나 잘 되고 있지, 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 이런 데는 길 막 쏘고 그러면 큰일 나겠다.
히말라얀 450한테 이런 길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힘도 좀 좋습니다. 저회전에서 애속 힘도 좋고 그게 막 엄청 뛰어나게 뭐 파워풀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요. 지금 이쪽에 자갈들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있던 바위들을 좀 부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흔히 말하는 파쇄석? 근데 좀 알갱이가 좀 두꺼운 자잘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와우. 지금 제 왼쪽으로 낭떠러진 거 제가 굳이 옆으로 가갖고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우후. 굳이 이 낭떠러지를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데를 위험하게 달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막상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겁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겠어요. 네. 좀 전에 방금 전까지의 오프로드가 있었는데요. 오프로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또 나왔습니다. 와, 정말 절경이네. 지금은 제가 굳이 앞서서 달리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비교적 대열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여유있게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저께 맨 앞에서 따라 달릴 때는 정말로 앞사람 너머에 저 앞으로 펼쳐진 길만 바라보고 달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와, 저쪽 엄청 큰 판에 암석들이 우와. 컨티넨탈 GT 컨티넨탈 GT를 타고 히말라얀 오디세이에 참여한 우리 5번 친구. 리어 타이어가 또 트레일 충분히 타게끔 세팅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뭐 굉장한 난이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다만 좀 장시간이기도 하고 장시간, 장기간의 라이딩이라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여기 킬리마 브릿지라고 써있네요. 기세 좋게 빵빵하고 이제 저를 추월해 나갔는데 우리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우리 컨티넨탈 GT 친구. 여기도 이쁘다. 좋다. 네,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절벽의 길이 어떤지 보실 수 있는 딱 그런 위치. 저 일부러 지금
용기 내서 절벽 쪽 가까이로 붙여왔습니다. 바이크도 지금 다들 안쪽으로 딱 마킹해서 가고 있는 게 중간중간에 파여 있는 구간들도 있고 그래요. 위험해요. 이런 데로 이제 흘러내릴 수 있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하겠냐만. 우와. 지금 그리고 이 절벽 구간을 보는 것도 그런데 저 위로 이 펼쳐져 있는 산의 형태들도 정말 멋지네요. 야, 이거 정말 멋지다. 이게 그냥 이렇게 포장도로에도 뭐 아무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오프로드가 있는 것도 되게 운치 있고 멋지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뭐냐, 땅을 파놨네요. 뭘 만들기 위해서 해놨나? 이쪽도 매한가지입니다. 저 앞에 우리 팀의 그 서포트 차량인 버스라고 해야 되나, 화물차라고 해야 되나, 가 가고 있고 그게 먼지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또 출발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네. 야, 저 햇빛을 받고 서 있는 저 바위가 되게 엄숙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이 계곡은 또 엄청나네요. 우와. 그리고 지금 저 위에 뭐가 있는데? 강아지 같은 게 하나 보였는데?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서 달려야지. 큰일 납니다. 우와. 멋지구만. 물 빠지는 구멍 같은 걸 만드는 건가? 그래야지 유실이를 비라던가 많은 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토사가 유실될 확률을, 토사가 도로 위로 쏟아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네. 카메라로는 정말로 아무리 많이 담아서 보여드린다고 해도 감흥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로 또 지금 잠시 저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꺼놔야지. 조작할 시간이 별로 없네. 나 지금 끈 줄 알았는데 안 꺼졌구나. 이렇게 달리면서 촬영하면 이게 어려워요. 야, 정말 특별한 투어를 하고 있네요. 이런 정말로 숨겨져 있는 도로 같은, 평소에는 열리지도 않는, 이게 무슨 일이래.
참나. 저 멀리서 보던 그 기암괴석으로 만들어진 산을 되게 속살을 지어서 보러 온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깊숙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네요. 앞에 가고 있는 거는 지금 아마 헌터 350일 겁니다. 단기통 헌터 350도 이 정도면 잘 간다. 타이어도 지금 뭐 제대로 된 옵로드 타이어 형태를 끼고 장착하고 바이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냥 듀얼 퍼포즈 타입, 약간 블럭 패턴이 조금 더 있는 타입의 타이어들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추월을 하고 싶었는데. 오. 와우. 와. 와. 이건 뭐 터널에 가깝잖아. 이 길을 지금 차가 또 따라오고 있단 말이죠. 만만치 않겠다 진짜. 그리고 지금 대열이 약간 좀 처졌네요. 비교적 촘촘하게 따라오고 있던 대열이 길이가 약간 좀 길어졌어요. 제 앞으로도. 경치에 감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히말라야는 지금 팬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온도가 좀 올라가서 비교적 지금까지는 높은 기어를 쓰는 쪽으로 계속 편안하게 부드럽게 주행해 왔는데 좀 전에는 구간 자체에 돌멩이들이 자갈이 큰 편이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갔습니다. 조금 추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몸을 써서 좀 속도를 좀 내보려고 하니까 숨이 조금 차네요. 와우. 여기는 저 위에 있는 발 너무 멋진데 지금은 도로에 집중 안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항상 멀리 시야를 두다 얘기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크를 타고 지금 이 히말라야 오디세이에서도 그런데요.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 도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바이크를 탈 때도 그렇고 라이더로서의 경력 그리고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야를 멀리 두다 멀리 봐라 라고 하는 게 더 현실감 있게 와닿습니다. 야, 이거 그 계곡을 다 지나가서 그 수면 높이하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끝내주네. 와, 멋지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지역,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수면 높이와 비슷한 이쪽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뭐 해서 수량이 늘어난다면은 달릴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숨차. 아, 야 정말 그래도 이게 된다고? 이런 데다 길을 내고 있다고? 원래 길이 있던 건 아니었을 텐데 길을 왜 낼까? 이 길을 내겠다고 어떻게 계획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너무 멋지다.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구만요. 보통 우리가 히말라야 하면 히말라야 이제 최고봉들 유명한 또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산들 중심으로도 분명한 뭐 레저도 있고 스포츠 수요도 있을 것이고 관광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 히말라야 이런 길들을 지금 투어 코스로서 활용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보여줬을 때 이렇게 이 투어 프로그램의 값어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진짜 대단한데? 라는 느낌이네요. 이 오프로드 길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벌써 지금 꽤 달린 느낌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겠지? 천천히 가니까. 지금 속도가 한 20km에서 30km 내외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내고 있는 게 25km. 여기 차가 어떻게 와? 근데 뭐 저 추락도 들어와, 굴착기도 여기 들어와 있고. 어우샤. 와우. 이거 떨어졌네 이거. 오. 오 이쪽 구간은 돌멩이가 좀 커서 장난 아닌데? 거친 길인데? 오호. 조금 있으면 배터리가 없어서 핸드폰이 꺼질 수도 있겠네요. 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저는 돕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자체가 너무 늘어지는 것도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상황을 또 앞에 또 전달해 줄 필요도 있고요. 는 핑계고. 내 거가 삭제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많이 멀어졌어. 오오. 요. 살짝 미끄러졌어요. 좀 더웠다. 땀 좀 식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네요.
우후. 우후후. 아차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먼지가 많아지니까 좀 거리를 두고서 그냥 달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오전 6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라서 아직 해가 좀 제대로 들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야가 좀 약간 어두운데, 더군다나 제가 또 헬멧에 지금 실드가 스모크 타입이어서 가능하면 헬멧에 실드를 열고 달리고 싶은데, 또 실드를 열고 달리면 흙먼지가 좀 너무 눈을 괴롭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좀 어렵네요. 선두권을 다 쫓아왔네요. 결국엔 저 앞에 하나 둘 셋 넷 5명. 네. 가장 빠른 그룹이 정말 딱 5명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보면 저 앞에 슈퍼매트로 650도 있어. 그냥 단지 대여일 뿐이다. 우리가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출발을 해도 그 대회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흐름 자체를 빠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앞쪽에 포진하게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겠죠? 다리하고 수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어. 살벌한데? 앞에 슈퍼메테오는 정말 열심히 달리네요. 배터리가 거의 없을 텐데, 고프로가. 슈퍼메테오가 2대야? 슈퍼메테오하고 메테오인가? 맞네, 슈퍼메테오하고 메테오 350. 짐이 빠지려고 그러는데. 우와, 이건 뭐. 이야. 그 타이완의 옥산이라고, 거기도 되게 멋진 그 기암괴석들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길을
내놓은 데를 달려본 적이 있는데 비교해서 어떤 것을 비교 우위로 두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거보다 더 지금 되게 아찔한 느낌이 있네요. 이게 뭐야? 여기는 지금 노면 자체가 굉장히 고운데 이거는 그 강물이 넘쳤던 거네요. 그 토사가 남은 그런 상태. 그래서 아마 미끄러울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미끄러워. 모래가 엄청 고와요. 여기 와 이거 뭐냐? 이거 샘물 깊은 산속 옹달샘. 오 누가 와서 먹나요? 저기 물 근처라 그런가 별로 먼지가 좀 덜 나는 느낌이 있어요. 단지 속도가 좀 느려져서 그런가? 네, 그런가 봐요. 점점 계곡 사이도 밝아져 옵니다.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인부들일 수도 있겠고. 이쪽도 보면 길이 한쪽으로 좀 무너지는 부분들도 좀 생겨요. 이렇게 무너지는 데들. 가까이 가볼까? 아이고 또또또또 와우. 아직 녹화되고 있나? 아직 녹화되고 있네. 배터리가 생각보다 버텨주는데요? 와, 이 계곡을 통해서 또 되게 멋진 산의 속살을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저 앞에 있는 산. 이쪽에 히말라야들의 대부분의 봉우리들은 그 일종의 그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 다들 어깨 동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저께 5일차 라이딩에서 만났던 그 봉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있지 않은 되게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